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도에 코칭했던 한 수강생은 감에 의존한 매매를 반복하다가 3억 원이 넘는 큰 손실을 입고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 수강생은 아무리 공부하고 전문가를 찾았는데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시원하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들조차 진짜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단 하나의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제 10년의 노하우를 흡수하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서 사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투자는 정말 단순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끝입니다. 쉽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싸다, 비싸다 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잠깐 내리니까 상승을 하고, 또 어쩔 때는 왕창 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내릴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쩔 때는 조금 오르니까 내리고, 어쩔 때는 엄청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급등할 때도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내려야 싼 건지, 또 얼마나 올라야 비싼 건지 초보자 입장에서는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면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차트는 비트코인 30분봉입니다. 여기 제가 박스를 그어놨죠. 가파르게 하락하던 주가가 이 박스 중단까지 내려오니까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반등하는 구간을 지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지지 구간이 바로 싼 가격, 매수 타점이 되겠죠. 바로 이런 가격에서 사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도 살펴볼게요. 여기를 보면 상승하던 주가가 검은색 박스까지 도달하니까 크게 하락합니다. 이렇게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지지에 사서 저항에 팔면 끝입니다. 너무 쉬워서 황당하신가요? 이 양반이 지금 약을 파나, 그러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박스 하단, 이런 저점이 뚫릴 때 그냥 손절하면 됩니다. 이 투자에 100%는 없어요. 우리 한번 낚시를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계속 미끼를 던져야 됩니다. 그러다가 입질이 오면 당겨서 잡고, 미끼만 먹고 빠진다면 그냥 새 미끼를 달아서 또 던져야겠죠. 한번 미끼 먹고 빠졌다고 그날 낚시를 포기하는 낚시꾼이 있던가요? 절대 없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손실이 나도 확률 높은 지지에서 매수를 반복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내 계좌가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어떻게 보는 건데? 자, 지금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지와 저항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최저점, 최고점, 캔들의 꼬리, 몸통, 추세선이나 채널, 이런 것들도 모두 지지와 저항에 해당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피보나치나 당일의 시가와 고가, 옵션의 행사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는데요. 벌써부터 복잡하죠. 그런데 실제 매매를 할 때는 복잡하게 이거저거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봐도 충분해요. 바로 매물대입니다. 아까 제가 박스를 껐죠. 이렇게 캔들이 횡보하는 구간에 이 박스를 친 건데요. 이런 거를 매물대라고 합니다. 매물대의 특징은 지지 저항을 선이 아니라 이런 구간, 범위로 본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저항을 선으로 보지만 시장은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이 선으로 지지 저항을 잡으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반면 매물대는 이렇게 범위, 박스로 지지와 저항을 잡기 때문에 오차까지 유연하게 고려해서 확률을 높여주죠. 그래서 매물대 하나만 제대로 그려도 투자 성과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물대를 제대로 그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제가 매물대 그리는 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물대는 한마디로 이 박스권이에요. 횡보 구간입니다. 차트는 크게 두 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연속적으로 양봉이나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추세가 깔끔하게 나오는 구간, 즉 추세 국면입니다. 두 번째는 캔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제자리에 머무르는 구간, 횡보 또는 박스 국면이죠. 그리고 이런 추세 구간 중간중간에도 캔들이 이렇게 머무르는 구간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매물대를 완전히 이해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횡보 구간, 이런 횡보 구간이 전부 매물대인 겁니다. 지지와
저항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런 깔끔한 구간, 이런 깔끔한 추세 국면은 매물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쉽죠? 그럼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 타점이 명확해집니다. 지지와 저항이 아닌 이런 추세 구간에서는 진입하지 않고 지지와 저항에 해당하는 이런 횡보 구간, 매물대까지 캔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면 되는 거죠. 이때 매물대에 대한 가장 잘못된 개념 하나를 주의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 매물대를 횡보 구간, 이 박스권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매물대가 정말로 네모난 박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념이죠. 근데 막상 실전 차트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직하게 박스를 그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최근 시장에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런 모양에 초점을 맞추고 매물대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자, 제가 오늘 명확하게 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문장만 기억하세요. 버터 가른 듯이 이렇게 깔끔하게 추세가 나온 구간은 매물대가 아니다. 반대로 이렇게 추세 전환이 일어난 구간, 기존 추세에 브레이크가 걸린 구간, 지저분하게 캔들이 머무른 구간, 이런 횡보 구간은 전부 매물대다. 이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매물대를 잡아낼 수 있는데요. 이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의에 따르면 여기 보이는 이런 캔들 하나도 매물대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알던 개념이랑은 좀 다르죠. 아니, 매물대는 캔들의 집합이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캔들 하나가 매물대가 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승 추세에서 중간에 음봉이 나왔다는 건 추세에 브레이크가 걸린 구간 또는 캔들이 잠시 머무른 구간이란 뜻이죠. 즉, 아까 정의에 따라 매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분 차트로 내려와서 아까 그 캔들을 살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아는 횡보 구간, 매물대처럼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여기서 캔들이 이렇게 눌리니까 잠시 지지가 나오고, 또 반대로 이 매물대에 캔들이 닿으니까 이렇게 저항이 나타납니다. 명확하게 매물대,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건 캔들의 의미를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양봉이 나오다가 중간에 음봉이 나왔다는 건 상승이 멈추고 잠시 캔들이 제자리에 머물렀다. 또 연속적인 음봉이 나오다가 잠깐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하락이 멈추고 잠시 캔들이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런 의미니까요. 자, 이 사례에서도 이 장대 양봉 직전에 이렇게 음봉이 보이죠. 상승 추세를 진행하는 중에 캔들이 잠시 머무는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대로 작용해서 지지가 나옵니다. 해외 프라이스 액션에서는 이런 캔들을 오더 블럭이다 뭐다 해가지고 특별한 개념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매물대를 좀 세련되게 부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큰 차트에서는 캔들 한 개가 작은 차트에서는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기존 통념대로 매물대를 찾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의에 따라서 매물대를 찾는 걸 권장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매물대를 이해했으니까 언제 어디서 사야 하는지를 알게 되신 겁니다. 하락하던 가격이 이런 매물대까지 눌림을 주면 매물대가 지지로 작용하니까 상단에 1차를 받고 중단에 2차 받고, 이런 저점이나 매물대 하단이 깨지면 손절을 치면 되는 겁니다. 매물대만 알고 있어도 매수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매도하는 것도 쉽습니다. 매수를 거꾸로 하면 되는데요. 가장 가까운 이런 매물대가 저항으로 작용하니까 이런 데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실제로 여기 매물대에 캔들이 닿으니까 바로 내려가진 않더라도 기존 추세에 브레이크가 걸리더니 아래로 흘러버리죠. 이 구간이 좋은 매도 타점이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매물대까지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매도를 위한 꿀팁을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하는 겁니다. 관련 영상을 제가 오른쪽 위에 띄워놨으니까 참고하세요. 피보나치 되돌림은 매물대까지 눌림이 시작된 고점과 반등이 시작되는 저점을 찍어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딱 두 개의 숫자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바로 0.618과 0.382입니다. 이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올 때 0.618, 적어도 0.382까지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보나치를 그은 다음에 0.618 아니면 0.382에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면 끝입니다.
쉽죠? 실제로 여기서도 0.382까지 반등하고 약간의 음봉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0.618까지 도달한 뒤에 하락하네요. 물론 그 뒤에 이렇게 더 올랐지만 이 뒤에 부분은 우리 게 아닙니다. 괜히 욕심부리다가 수익을 다 뱉은 경험 많으시죠? 초보자분들은 절대 이런 정고점까지 길게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0.382, 0.618 같은 확실한 공통 구간만 짧게 익절해도 수익을 내는 데는 충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반등이 나올 때 0.382까지 갈지 618까지 갈지 아니면 이 정고점을 넘을지 이 판단을 하려면 저희 글티업의 파동 에너지 이론을 통해서 차트의 힘과 에너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0.382에서 1차 매도 그리고 0.618에서 2차 매도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보수적인 스타일이라면 0.382에서 바로 전부 팔아버리면 되고 내가 공격적인 스타일이면 0.618까지는 기다린 다음에 매도를 하는 선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보자들도 0.382, 618 이런 구간만 공략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쉽게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는지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댓글로 달릴 것 같아요. 단타에도 적용이 되나요? 몇 분봉으로 봐야 하나요? 몇 분봉으로 봐야 하는지는 지금 우측 상단에 올라가고 있는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단타, 중장기 스윙, 장기 투자 모두 사용 가능한 기법입니다. 그런데 한국 트레이더분들은 단타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 단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타 기법 영상을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법들은 글로벌 트레이더 협회에서 무료로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4월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영상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